사용자 등록. 자, 사용자 등록은 전자신청을 하려고 하는 자가 미리 본인 확인을 받아야 된다. 그 본인 확인 받는 절차라고 그랬죠. 자, 그럼 이 사용자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사용자 등록과 관련한 그런 효력은 뭐가 있느냐. 자, 사용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본인 확인된 자만이 전자신청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럼 본인 확인을 먼저 해야 전자신청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 신청 전 미리 하는 거다. 미리 해야 되고. 그럼 사용자 등록은 어디 가서 하느냐? 등기소에 가서 합니다. 자, 나라는 사람을 등기소에 가서 직접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본인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 등록은 인터넷 등기소, 전자적인 방법으로 사용자 등록 가능, 불가능? 불가능. 내 얼굴 들고 보여줘야 돼. 등기관이 보여줘야 된다. 그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용자 등록은 반드시 등기소에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합니다. 등기소에 본인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자, 내가 바쁘니까 대리인 보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인감증명 내가 다 줄게. 주민등록증 네 맡겨줄게. 안 됩니다. 본인이 직접. 그래 얘기했잖아요. 얼굴 들고 이 얼굴이라고 보여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등기소에 직접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등기소. 자, 이 등기소는 관할 등기소여야 되는가? 아무 등기소나 가능한가? 아무 등기소나 가능합니다. 아무 등기소나. 이 등기소는 관할과 무관합니다. 자, 왜냐면 우리 등기 신청할 때는 부동산을 객체로 정해주고 거래 대상 부동산이 있는 상황에서 등기 신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등기소가 놓여 있는 곳에 관할 등기소 신청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용자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앞으로 등기 신청을 할 때 집에서 편하게 컴퓨터 이용해서 신청하려고 미리 본인 확인을 받는 거지. 지금 부동산을 정해놓고 그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한다라는 걸 전제로 꼭 하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본인 확인만 되면 되기 때문에 관할과 무관하게 아무 등기소에서나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웠을 때 등기 신청은 무조건 관할 등기소. 그러나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이나 열람은 지금 전산화 시대니까 아무 등기소나 가능하다고 그랬죠. 사용자 등록도 아무 등기소나 가능해요. 그러면 반드시 관할 등기소에 해야 되는 거 뭐? 등기 신청. 부동산에 대한 등기 신청은 무조건 관할 등기소.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 신청 빼고 공개 신청. 등기해 주세요가 아니고 등기되어 있는 거 봅시다. 공개 신청. 열람 신청이나 증명서 발급 신청. 그 다음에 본인 확인받는 사용자 등록 신청은 무슨 등기소? 아무 등기소나. 이 아무 등기소나 하고 외우면 안 됩니다. 관할과 무관하게. 이러면 시험에는 관할과 무관하게 나오지 사용자 등록은 아무 등기소 이래 안 나와요. 관할과 무관하게. 등기소에 신청하면 된다. 그 다음에 본인 직접 출석해야 돼요. 대리인 보내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 등록을 할 때 사용자 등록은 본인 확인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얼굴만 들고 와서는 안 되고 기본적으로 본인을 증명하는 서면 들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인감증명과 주소증명 서면을 요구한다 이런 게 있는데 뭐 요즘 서면에 대한 얘기는 잘 안 나오니까 일단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사용자 등록을 하면 유효기간이 정해집니다. 유효기간이 3년이에요. 이 3년 유효기간이 있다. 이게 사용자 등록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파트입니다. 유효기간 3년. 그리고 유효기간 3년이 지나기 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연장하게 되면 다시 3년이 연장이 되는데 연장 신청은 반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장 신청할 때는 컴퓨터를 통해서 전자적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처음 사용자 등록할 때만 직접 등기소에 가야 됩니다. 해서 이렇게 유효기간 3년 정해져 있고 이렇게 돼 있다. 해서 사용자 등록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자, 문제는 우리 등기 신청은 공동 신청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면 갑이 현재 소유자고 을이 사는 사람이다. 그럼 두 사람 중에 누가 사용자 등록되어 있어야 되느냐? 둘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둘 다.
양 당사자 모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자신청은 뭐 때문에 만들었을까요? 등기소 안 가고 집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죠? 자, 그 편리한 걸 이용하기 위해서 대단히 불편합니다. 편리한 걸 이용하기 위해서 대단히 불편해요. 자, 내가 전자신청 안 하고 방문신청 하려고 합니다. 등기소 가야 됩니다. 근데 나 바빠요. 대리인 보내면 되죠? 비용 조금 들여도 대리인 보내면 됩니다. 근데 나 집에서 편하게 신청하려다. 등기소 가기 싫거든. 그러면 등기소에 대리인 가야 되면 내가 가야 됩니까? 내가 가야 됩니다. 가는 김에 신청하지. 가는 김에 신청하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본인이 그래도 한번 진짜 가지 뭐. 등기소 구경도 할 것 갔다 왔습니다. 자, 그리고 있다가 부동산 살려고 해보니까 내 마음에 드는 부동산 한 달, 두 달이니까 눈에 탁 보인다? 안 해요. 계속 찾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가게가 맞아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됐구나. 전자신청해야지 하니까 3년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럼 어찌 됩니까? 사용료 또 해야 됩니다.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3년 지나기 전에 연장 신청은 컴퓨터 통해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3년의 기간 동안 그 기간을 머릿속에 넣어놨다가 기간 만료되기 전에 연장해야지.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죠. 여러분 지금 배우고 잠깐 쉬는 시간에 그죠? 밖에 나가서 전화하면서 야 그러지 마라 고함하면 지르면 머릿속에 있던 거 그 고함과 함께 같이 빠져나가죠. 맞죠? 1시간도 안 돼서 머릿속에 기억이 사라지는 거야. 밖에 나가서 추워가 부르르 떨었다 하면 어제까지 다 나가라는 거야. 맞죠? 그런 시절에 3년 기간을 고려해서 한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찌어찌 해갖고 했다. 그래서 전자신청 하려고 한다. 그래서 팔라는 사람이 당신도 사용자 등록 해놨는겨? 물으니까 나 안 해놨는디요? 하더라.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 못한다고. 못한다고. 그럼 결국 무슨 얘기가 됩니까? 전자신청하고 싶으면 직접 하지 말고 자격자들인 변호사 법무사에게 위임을 해라. 그래서 돈 좀 주더라도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맞죠? 말은 굉장히 편리한 제도다. 그러나 그 편리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불편해야 된다.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해서 외워두십시오. 그리고 이 사용자 등록되고 나면 전자신청할 수 있는데 전자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야 되겠죠? 접속하고 나서 우리 네이버 회원가입해야 메일 같은 거 이용 가능하듯이 사용자 등록한 사람도 인터넷 등기소 접속해서 이 사용자 등록 신청을 하면 등기소에서 사용자 등록하기 위해서 접근 번호라는 걸 부여해줍니다. 그 접근 번호를 가지고 인터넷 등기소 접속해서 절차를 밟으면 그 등기소에서 사용자 등록 번호라는 걸 또 나한테 부여를 해줘요. 그 사용자 등록 번호를 내 아이디처럼 씁니다. 아이디처럼. 그럼 등기 신청할 때 사용자 등록 번호를 치고 그리고 패스워드 필요하겠죠. 그래 비밀번호 대신 쓰는 게 개인의 공인인증서예요. 그래서 이 사용자 등록 번호 플러스 공인인증서 번호를 쓰면 접속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청 정보 그 안에서 화면을 보고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첨부해야 될 정보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런 센터를 통해서 이 첨부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장이 필요하다. 대장 착 표시하면 대장이 자동적으로 첨부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등기 신청을 하게 돼요. 등기 신청하게 되는데 이 등기 신청은 지금 현재 우리 인터넷 등기소는 권리자와 의무자가 동시 접속하는 게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권리자, 의무자 중 한 사람이 신청을 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네가 신청한 내용이 맞다라는 걸 확인하고 인정해주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 적고 첨부 정보 첨부되고 나면 그러면 상대방에게 승인하라라고 승인 요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다시 뭐 해야 된다? 접속해서 들어와 가지고 승인을 해주게 돼요. 승인. 그리고 나서 이제 등기 신청이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관공서는 처리해주고 돈 받는다. 돈 받고 처리해준다. 돈 받고 처리한다. 우리 외상 없어요. 관공서. 그래서 먼저 수수료부터 납부를 합니다. 수수료 납부하고 나서 옛날에는 7일 이내였는데 지금 기간이 늘어서 14일 이내 신청 정보를 송신한다 해서 그렇게 이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뭐 왜 이렇게 말만 하고 가느냐? 이 전자신청 절차 새가 빠지게 몇 년 했더니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그렇게 하고 지나갑니다. 됐죠? 그 정도 하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자, 226페이지 가면 등기신청 정보 해서 나왔습니다. 등기신청 정보. 거기 밑에 02해서 등기신청 정보 해놓고 어려우니까 괄호 등기신청서 하고 이쁘게 등기신청서를 정보라고 부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거기 양가로 1번 의 보면 등기 신청할 때는 정보, 즉 서면 제출해야 되고 구두에 의한 신청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입만 가지고 오면 주둥이 쭉 패분다. 그죠? 안 해줍니다. 절대로 구두는 안 받아줍니다. 구두는 안 받아도요.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27페이지 여기 가끔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 신청서 제공할 때 신청서 제공 방법이 원칙 1건 1신청서주의 이렇게 나옵니다. 자, 등기 신청 한 건마다 신청서 하나씩 따로따로 내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 두 개에 대해서 등기 신청하면 부동산마다 한 건씩이니까 등기 신청서도 부동산마다 하나씩 몇 개? 두 개를 내야 된다. 그게 1건 1신청서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일괄 신청, 요거는 이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데 요거는 등기 신청이 여러 건이지만 1신청서로 이렇게 하는 걸 일괄 신청이라고 불러요. 일괄 신청. 자, 이 일괄 신청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등기소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이 됩니다. 자, 등기소가 다르면 등기소마다 신청 따로따로 해야 되죠? 관할 등기소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여러 개 부동산이 동일한 등기소 관할 내에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부산시 북구에 있는 화명동에 있는 토지 하나, 수정동에 있는 토지 하나, 금곡동에 있는 토지 하나 해서 토지 3개를 합니다. 그럼 토지 부동산 3개죠? 그럼 원래 3건으로 신청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 부동산에 대해서 관할 등기소는 전부 북구 등기소죠? 일단 등기소는 동일해야 된다. 자, 화명동에 있는 토지하고 수영동에 있는 토지 두 개를 같은 소유자한테서 삽니다. 화명동 토지는 북구 등기소, 수영구 토지는 수영구 등기소. 관할이 다르죠? 이거는 일괄 신청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건 따로 해야 돼. 동일한 등기소 관할.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데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이 동일해야 됩니다. 자, 등기 목적은 우리가 부르는 등기 이름이 등기 목적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그럼 등기하는 목적은 소유권 이전하려고. 전세권 설정 등기한다. 목적은 전세권 설정하려고. 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합니다. 그 등기 목적은 저당권 말소하려고. 즉 등기 이름이 바로 등기 목적인 거예요. 등기 목적이 같아야 돼. 그러면 여러 개 부동산에 이 부동산은 전세권, 저 부동산은 저당권 하나로 신청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 등기 목적 같고 등기 원인도 같아요. 등기 원인은 등기하게 된 원인은 당사자가 이렇게 하자고 합의한 거. 그 법률행위 대표적으로 계약이 대표적인 등기 원인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 계약도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데 그거는 조금 이 법무사 시험용이고 우리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어쨌든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자,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이 동일하거나 또는 같은 등기소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 부동산. 아까 얘기 드렸죠? 그러면 일괄 제공할 수 있는데 자, 거기 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나오는데 동그라미 3번에 중요한 건 동그라미 기억이에요. 기억법입니다. 자,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갑이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돈이 필요해요. A은행에 가서 돈을 한 5억 빌리려고 합니다. 자, 5억 빌리면 대신 저당권 설정해 줄게. 이해되죠? 자, 그런데 5억이라는 돈은 큰 돈이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를 모두 저당권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날 A은행하고 갑이 피담보 채권액 5억, 등기 목적은 저당권 설정. 맞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하자는 계약을 같은 날 같이 했죠? 두 개 부동산 모두. 맞죠? 그러면 이 두 개 부동산은 같은 등기소 관할 맞죠? 부동산은 건물 하나, 토지 하나, 서로 다른 부동산, 두 개 부동산 맞죠? 그러면 동일한 등기소 관할에 있는 여러 개 부동산인데 등기 목적, 저당권 설정, 등기 원인, 저당권 설정의 계약 동일하죠? 그때는 신청서 따로 내야 된다. 한 장에 같이 신청할 수 있다. 한 장에 같이 신청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우리 등기법이 일부 개정이 있으면서 뭐가 들어왔냐? 이런 경우 이외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일괄 신청 가능하다 해놓고 그 규칙에서 뭐가 나왔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게 들어왔고 그게 한 2번 정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억에 나오고요. 자, 기억 같은 채권 여기 나오는 5억이라는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하는 경우도 무슨 신청 가능? 일괄 신청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2번 나온 거예요. 소유자가 다르다면 불가능하다.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가능하다. 이러면 2개 다 보고 눈이 팽팽 도는 거예요. 알고 가야 된다. 자, 아까 동일한 부동산, 여러 개 부동산, 동일한 등기소 관할, 여러 개 부동산, 등기 목적과 원인이 같으면 일괄 신청 가능하다고 그랬죠? 거기에 소유자도 같아야 된다는 말이 있다, 없다? 없잖아. 소유자 달라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그럼 이 신청서 기재사항으로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게 있고 임의적 기재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자, 227페이지. 거기 우리 중간에 파란 바탕의 도표 밑에 양가로 3번 신청 정보의 내용. 신청 정보하면 신청서 내용이다. 그죠? 그 다음 1번 필요적 정보사항이라는데 이게 그냥 쉽게 필요적 기재사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필요적 기록사항이라고 돼요. 문제 내는 사람도 필요적 정보사항이라 했다가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했다가 필요적 기록사항이라 했다가 뭐 왔다 갔다 합니다. 막 그런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필요적 기재사항은 기재할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누락이 돼버려 빠져버리면 각하가 돼요. 등기 안 받아줍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신청서 자체에서는 중요한데 우리 시험에는 안 중요합니다.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요거는 법무사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무사들은 신청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거는 뭐 칼같이 알아야 돼. 그러나 우리는 등기 신청 대리하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중개하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중개하는 거예요.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해서 깊이 잘 안 나옵니다. 뭐 예전에 가끔 나온 적도 있으면서 거의 안 나오니까 넘어가시고 여기 보면 당사자 누구냐 어떤 부동산에 대해 등기 신청하냐 부동산 표시 적고 당사자 누군가 적고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대리인 성명 주소 적고 그 다음에 등기 목적 적고 등기 원인 적고 관할 등기소 적고 신청서 제출하는 날짜 적고 그 다음에 수수료 등 필요한 비용 적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안 적으면 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넘어가시고 거기 228페이지 가면 우와 정리해놨죠. 이런 것이 필요적 기재사항인데 이거 뭐 몰라도 된다. 자 229페이지 임의적 정보사항으로 갑니다. 자 이게 더 중요하다. 자 임의적 기재사항에서니까 임의니까 내 마음대로 적고 싶으면 적고 안 적고 싶으면 안 되는구나. 가 아니고 이 임의적 기재사항이 반만 임의고 반은 강제되는 사항이에요. 자, 이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많은 기재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각종의 특약, 각종의 약정, 각종의 기간, 그리고 치료. 이게 가장 대표적인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외우셔야 돼. 특약, 약정, 기간, 그리고 치료. 특약, 약정, 기간, 치료. 자, 특약, 특별히 맺은 약정입니다. 그럼 특별히 그 약정 안 맺었다면 없죠? 맞죠? 이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약정입니다. 그냥 약정. 이 약정도 당사자가 합의한 게 약정이잖아. 그럼 그 합의하면 약정이 있는 거고 안 하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전세권, 임차권, 남의 집 빌려 산다. 남의 땅 빌린다 할 때 5년 빌리자, 6년 빌리자 기간을 합의할 수도 있고 기간 합의 안 되고 그냥 가다가 서로 편한 대로 합시다. 기간 합의 없을 수도 있죠. 맞죠? 여러분 나중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거 배우면 주택의 경우는 기간 약정이 없어도 임차인을 위하여 무조건 2년은 보장을 해줘요. 그죠? 그런 것들 기간 약정 없을 때는 요래한다. 이 규정이 있다는 얘기는 기간 약정 안 해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버리죠. 맞죠? 그럼 나는 2년만 아니고 나는 5년 동안 있으려다. 그럼 처음부터 5년 약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간 약정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했다면 있고 안 했다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상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 거기 가면 그 토지 사용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하는 게 지료예요.
이 치료 약정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있고 합의 안 하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라는 것은 합의해서 있다면 적고 합의 안 해서 없다면 적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임의적 계상이에요. 그럼 합의해서 있다면 그리고 그 합의한 내용이 계약서에 즉 등기 원인 정서라는 이름에 적혀 있다면 무조건 신청서에도 기재해야 돼. 그럼 이거 자체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죠? 그건 임의야. 그런데 해가지고 계약서에 이 내용을 기재했다면 무조건 신청서에 적어야 돼. 그때는 좀 강제가 되죠. 그래서 반만 임의인 거야. 임의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임의가 아니고 반만 임의인 거예요. 임의적.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됐습니다. 대충 하시고 여러분 외워야 될 거 임의적 기재사항 하면 일단 특약, 약정, 기간, 지료 나오면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자, 이 임의적 기재사항은 채권적 사항,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이에요. 여러분 물권은 등기해야 성립합니다. 맞죠? 채권은 등기 필요 없이 합의만 하면 성립합니다. 그죠? 그거는 배우셨죠? 자, 물권. 그 중에서도 부동산 물권은 등기해야 성립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채권은 합의 있으면 성립합니다. 맞죠? 근데 등기해야 성립하는 이 부동산 물권은 등기라고 하는 건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가 되고 있죠. 그 공개를 시켜놨기 때문에 내가 가진 그 권리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 등기부라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장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등기해놨거든. 그러니까 누구나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걸 무슨 효력? 절대적 효력. 절대효를 가져요. 그러나 채권은 합의만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럼 누구나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합의한 그 상대방에게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을 대인적 효력이라고 부르고 상대적 효력밖에 없다. 그죠? 절대적 효력이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한테도 주장하고 저 사람한테도 주장하고 절대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장하는 힘. 그게 절대적 효력, 절대효예요. 맞죠? 자, 제 집을 여러분이 샀습니다. 계약은 양 선생하고 둘이서 했어요. 그런데 그 집이라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 여러분한테 가버렸죠? 그러면 그 집에 와서 누가 담 들고 차더라. 그러면 여러분은 양 선생인가 보고 양 선생이 차면 하지 마! 네가 나한테 팔았잖아! 이렇게만 주장하고 양 선생 아닌 사람이 차면 아무 말 못하고 차는 갑다 이래요? 아니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잖아. 내 소유물 왜 발로 차? 가! 맞죠? 그게 물권이야. 누구에게나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양선생한테 돈 빌려줬어. 돈 갚아라라고 아무나한테 주장해요? 양선생한테만 주장해요? 양선생한테만. 그게 채권의 효력, 상대적 효력. 다른 사람 주장 못한단 말이야. 상대적으로 그 사람한테만 주장하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 채권은 합의만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알 수 없다. 모르는 사람한테 주장할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야. 맞죠? 그러나 이 채권도 뭐하면? 등기하면 이 채권도 등기하면 그때부터는 제3자에게 주장하는 힘, 무슨 력? 대항력을 가지게 돼요. 그죠? 그럼 등기된 채권은 물권화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왜 그러냐? 당사자 사이에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그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그럼 물권처럼 절대효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권은 아니지만 물권처럼 된다라고 해서 물권화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자,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특약, 약정, 기간, 지료를 당사자 합의만 하고 등기를 안 했어. 그러면 요거는 상대적 효력, 대인적 효력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러나 이것도 뭐 하면?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기는 거야. 그럼 이거를 신청서에 기재하는 이유는 등기하기 위해서 기재한 것이고 등기함으로써 신청함으로써 등기가 되면 그러면 제3자에게도 주장하는 힘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등기를 하는 거야.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임의로 하는 거다. 그 정도. 자, 임의적 기재사항은 나중에 뒤에 가면 뭐 저당권에 있어서 이자라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라든지 또는 뭐 저당권에 있어서 뭐 변제 장소니 뭐 변제기니 이런 게 나오는데 많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특약, 약정, 기간, 지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갑니다. 뒤에 보면 뭐 신청서 양식이 참 멋지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시험 끝나면 연구 한번 하세요. 자, 232페이지 첨부 정보 하고 나왔습니다.
자, 등기 신청할 때는 신청서만 내는 게 아니고 내야 될 서류들이 아까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232페이지 가보시면 첨부정보에서 밑에 동그라미 1, 2, 3, 4, 5, 6, 7 나옵니다. 우와, 많은 값다. 택도 없습니다. 요거는 가장 기초적인 것만 해놓은 거고, 우리 법무사들 나중에 여러분 가다가 등기법이 그리 양이 많나 싶으면 큰 서점 가가지고 법무사 수험 서적 가장 많이 보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하고 딱 보면 일단 문제 하나도 없이 이론만 꽉 채워가지고 1000몇백 페이지짜리 책을 보여줄 거예요. 거기에서 첨부 정보에 관한 내용만 한 2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엄청 많아. 옛날에는 이 첨부 정보에서만 4-5문제 막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안 나옵니다. 한 문제 나올 똥 말똥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양에서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한 문제 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한다? 미쳤죠? 그래서 안 한다. 그 중에 그래도 요거는 그래도 그 중에 조금 그나마 좀 자주 나오더라. 그것만 살짝 몇 개 보고 갈 겁니다. 되죠? 사실은 안 보고 가도 돼요. 이거는 하는 거야. 등기법은 몇 개만 맞추자. 12문제 중에. 이것도 딱 한 문제. 제일 중요한 거. 등기법은 반만 맞추자. 6개만 맞추자. 6개. 그래도 맞추기 위해서 많이 줄여요. 많이 줄이고 해도 합격하신 분들 보면 대충 7문제에서 9문제는 맞추셔. 그리고 이 시험이 조금 쉬울 때는 학원마다 만점자도 한 2명씩 또 나오고 그래 합니다. 시험이 조금 어려워도 한 분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도 만점 받았다, 선생님 때문에 공시에서 많이 남겨서 편하게 봤습니다라는 분도 학원마다 한두 번씩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스스로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 게 있는데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 왜요? 여기서 모자라는 점수는 어디서 만회를 하니까? 지적법에서 만회를 하니까. 그래서 됩니다. 공법에서 모자라는 점수는 어디서 만회하는 거예요? 중개사법에서 만회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2차 과목은 딱 악기를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공법 47.5 나와서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다.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린다고 그랬어요. 공법이 47.5 나와서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 것은 공법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고 공법 47.5라면 60점 되기 위해서 12.5점이 마이너스죠? 그 마이너스 된 12.5점을 어디서 올려줘야 되는데 중개사법에서 72.5 이상 나오면서 올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공법 47.5 나왔으면 훌륭하게 받은 거예요. 훌륭하게 받은 거라고 중개사법이 안 돼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공법은 과락을 면하겠다. 과락을 면하기 위한 공부를. 그래도 쇠가 빠져야 돼. 근데 공법을 60점 이상 맞겠다? 이거는 쇠가 빠지게 하고 내년에 또 하고 후내년에 또 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꾸 양을 줄여야 돼. 양을 줄여야 된다고. 나중에 여러분 조금 있어 보면 공법 이제 인터넷에 온갖 자료들 막 다 가지고 막 다 합니다. 근데 공법 점수가 안 나오는 것은 자료가 작아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될 거, 외워야 될 거, 중요한 것들을 틀리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딱 문제 풀고 나서 공법에서 요거 수업 시간에 쌤 중요하다고 한 거잖아. 외우라 했는데 이것만 맞추고 저것도 그렇네. 요거 저거 해서 해보면 40점은 그냥 넘어가. 그걸 틀리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데 자꾸 무슨 생각하느냐. 와, 이거 처음 보는 문제 틀렸네. 처음 보는 거 당연히 틀리지.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어디 가가지고 와, 이것까지 다 나와 있는 자료 없나? 그 자료에 이거 있다더라.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런데 그거 틀려서 점수가 안 나온 게 아니에요. 맞춰야 될 걸 못 맞췄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온 거야. 그런데 그걸 분석을 못하고 자꾸만 양을 늘리는 거야. 기존에 있는 것도 못 외워서 틀렸는데 자꾸 더 가져왔어. 가면 갈수록 공부는 더 많이 하는데 점수는 더 안 나와. 그게 미치는 거지. 그게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야. 맞출 거만 맞춰야 돼. 문제 이해하시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12회 때 이 자격증 취득을 했는데 그때 이 공법 하는데 딱 이틀 썼습니다. 이틀. 나는 명과락 작전 그것만 보고 간 거예요. 명과락. 그래서 국토계획법 그때 주택법하고 몇 개 법 한 3개법만 딱 잡아서 그것만 조졌어. 나머지는 안 해. 돌았어요. 산림법인가 농지법인가 해서 그때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다. 있어요? 거기서 한 문제 나오거나 2문제 나온다 하더라고. 돌았나 이거 하게. 어? 공법은 16문제만 맞추면 돼. 나는 명과락 작전 세웠거든요. 점수는 어디서 딴다?
중개사법에서 따면 되지. 가니까 지역, 지구 이게 바뀌면서 법마다 이 지역, 저 지구 에이씨 이걸 다 어째 때려쳐. 16문제만 맞추자. 그럼 16문제 맞추기 위해서는 몇 문제 맞추면 되느냐? 내가 정확히 아는 거 12개나 13개만 맞추자. 나머지는 내가 정확히 맞춘 문제 1, 2, 3, 4, 5에서 가장 적게 나온 정답 일렬로 확 달려보자. 실제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공법 교과서 나온 것 중에 시중에 있는 우리 저 용광도서 가장 얇은 거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서 기출문제 사가지고 기출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거 표시하고 자주 나왔는데 너무 얇으니까 없는 거 조금 적어놓고 그것만 이틀 동안 조지는 거예요. 시험 직전에. 그래 그거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국토교육법 딱 빼놓고 1번부터 맞춰보자가 아니고 내가 했던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했던 것만 찾아가는 거예요. 1번 제끼고 2번 제끼고 3번 하나 나왔다 맞추고 4번 하나 나왔다 맞추고 그래 쭉쭉쭉 하니까 13개인가 그때 당시에 딱 맞추더라고. 그 다음부터 푸는 거 수도 더 풀 이유가 없다. 이거는 내가 확실히 정답이라고 확신을 하니까 맞죠? 그리고 나머지 27문제 남은 거 세보니까 예를 들어 2번이 하나밖에 안 나왔더라 답이. 나머지 그래도 2개 나온 게 있고 3개 나온 것도 있는데 하나밖에 안 나왔더라. 그러면 나머지 27문제 전부 2번으로 쫙 달려버려요. 쫙 달려버려. 그때 한번 그런 얘기 했을 텐데 뒤에 감독관이 와서 한숨을 푹푹 쉬다. 그때만 해도 12회 때 같은 거 벌써 18년 전이야. 그죠? 나도 나름 젊었을 때란 말이야. 내보다 조금 나이 드던 감독관이 뒤에 와갖고 저 연세 드신 할아버지 머리 흔 할아버지들 한 문제 더 맞추려고 머리 끄대기를 붙잡고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젊은 놈이 몇 개 턱 쳐놓고 나머지는 겐또를 치는데 겐또도 왔다 갔다 하고 그것도 27개를 40문제 중에 그렇지 말해서 기가 찼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놈이 시험 치러 왔나 말이야. 그 답지는 또 내라 또 내고 가거든. 그것도 쳐다보고 또 옆에서 이러겠다. 내 합격하는 줄 모른단 말이야, 그 사람은. 점수 딸 때서 따면 돼. 맞죠?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남기고, 2차 시험 옛날에는 전부 한 번에 다 쳐. 지금처럼 2번 나눠 치는 게 아니고. 그래 쳐도 1시간 가까이 남는 거야. 그 할 일이 뭐 있어? 지친 심신을, 그죠? 책상에 이마에 불도장 찍으면서 1시간 푹 쉬고, 그리고 이마에 불도장 찍고 답안지 내고, 나중에 정 받으러 시청 가서 받아오는 거예요. 60점짜리 시험은 그렇게 계획을 잘 세우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또 절대평가, 상대평가 아니죠. 위에서 몇 등까지 끊는 시험이 아니야. 60점만 나와주면 합격하는 시험이야. 그럼 나는 그것만 살짝 넘기도록 작전을 잘 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막 죽으라 하고 쉬운 과목도 막 쉬운 과목이라고 뒤로 제껴놓고 어려운 과목 그것만 붙잡고 탱자 하다가 몰고 다치면 어려우니까 개판, 쉬운 거는 안 해서 개판, 전부 개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여름 지나가면서도 감을 못 잡는다고. 왜냐하면 어려운 거 해도 안 나오고 쉬운 거는 안 했으니까 안 나오고 전부 개판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개명을 하는 거예요. 성은 2시에 이러면 포죠. 2차 포기하고 막 1차만 하자. 그럼 무조건 2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말고 2차에서 어려운 과목은 양을 팍 줄이는 거야. 자주 나오는 거 이거 안 놓쳐야지. 그리고 점수가 어느 이상 안 나오더라도 그 점수는 쉬운 과목에서 저기서 만회해야지. 이렇게 작전 짜버리면 구렁이 담 넘어가지 나 아는 것도 별로 없어. 그런데 슬며시 넘어가 버린다고. 쭉 담으면 되잖아. 그죠? 쭉 되니까. 11월 달 들었을 때보다 조금 더 마음이 와닿죠. 여기 이제 공부를 해보면 나중에 한 5, 6월 달 여름 가면 이 얘기하면은 팍 하고 와닿을 거예요. 한 번쯤은 더 얘기할 겁니다. 자, 됐고. 그래서 이제 뭐 신청 시간 됐습니다. 양을 자꾸 줄일 수 있어야 된다. 양을 자꾸 줄일 수 있어야 된다. 2차만 하시는 분은 뭐 어디 있는 거 가져와서 하셔도 괜찮아요. 2차만. 시간도 여유가 있고 해야 될 양은 1, 2차 동시에 하시는 분도 작으니까. 근데 1, 2차 동시에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합격하기 위한 점수를 딸 것인가. 우리는 각 과목 60점이 아니야. 평균 60점이면 합격이야. 작전을 잘 세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구렁이 담는 것이 넘어가는 거예요. 됐습니다. 들어보면 뭔가 좀 그럴듯하죠? 실제로 이렇게 하고 뭐랍니까? 겐토를 때릴 때도 일렬로 쫙 밀어야 되는 거. 일렬로 밀기 위해서는 아는 것부터 풀어야 된다는 거.
1번부터 모르겠다. 시간 아까우니까 일단 1번 내 좋아하는 번호 3 찍어놓고 이런 식으로 지나서 나중에 5문제 남았다. 1, 2, 3, 4, 5 답했는데 답이 전부 개파인데 뭐 1, 2, 3, 4, 5 어디 있어요? 맞죠? 아는 것부터 특히 어려운 과목일수록 모르는 건 미련 없이 넘어가고 내 아는 것만 탁탁 몇 개 골라 찍고 숫자 세보고 됐다. 이게 50점 나와야 되는데 지금 12개 서너 개 맞췄다. 그러면 나머지 겐또 때렸을 때 가장 적게 나오는 게 지금 옛날에는 8문제씩 다 나왔어. 지금은 6문제에서 10문제 왔다 갔다 한 2문제 플러스 마이너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답이 2개가 있더라. 내가 정확히 알고 찍은 것 중에. 그러면 지금 숨어있는 게 최소 4개에서 많으면 8개까지 숨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번호만 쫙 달려줘도 내가 지금 맞춘 정답 개수에서 4개에서 8개가 더 플러스가 되죠.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학적으로 겐또를 때려야 된다고. 그리고 마음을 안심하고 넘어가서 하고 조금 하다가 점수 나오면 뭐 수습한다고 뭐 상여금을 주나 뭐 주나 잠이나 푹 자다 나오면 되지. 그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33페이지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등기 필정은 거의 10년 동안 안 나오다가 작년의 모습을 한번 보였습니다. 그래서 안 하기도 그렇고 한번 하고 합니다. 요거는 제대로 하려면 최소한 한 40분 정도는 해야 됩니다. 수업을.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자, 등기 필 했는데 이 필이라고 하는 거, 이 필이라는 거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대 갔다 오면 병력을 필했다 이런 얘기 하죠. 그럼 등기부에 기재가 필 끝났다라는 증서가 등기 필정입니다. 그러면 등기를 하는 측은 등기소죠. 그럼 등기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당사자가 원하는 등기를 등기부에 기재 필 끝냈을 때 당신이 신청한 등기를 필 끝냈습니다라는 증서로서 주는 게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등기필증이라고 그랬고 옛날에는 종이로 신청했으니까 무조건 종이로 된 필증이라는 증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전자 신청하면 종이로 주는 게 아니고 컴퓨터로 신청했으니까 컴퓨터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줍니다. 전자문서로 온다. 그래서 증서, 서증이라는 말 대신 정보라는 용어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됩니까? 등기필증이나 등기필정보나 결국은 등기가 끝났다는 똑같은 정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생긴 모양 조금 다르고 쓰는 방법도 조금 달라졌지만 기본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동산 하나 있습니다. 자, 값이 신축이었습니다. 근데 등기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보존등기 신청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값이 등기소 가서 보존등기 신청합니다. 그러면 신청받으면 그냥 등기되는 게 아니고 접수받고 심사 거쳐서 등기될 수도 있고 각하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럼 값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소에서 당신 명의로 당신이 원하는 등기를 필 끝냈습니다 라는 증서를 만들어서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에 1번 첫 번째 나오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값 하는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럼 등기소에서 이 값에게 등기필증, 등기부의 기재가 필됐다는 증서 또는 지금은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서 만들어줍니다. 됩니까? 그리고 이 등기필 정보는 절대로 재교부해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2번 만들어주지 않아요. 한 번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므로 이 등기필 정보를 받은 값은 그 등기필 정보를 보관을 잘 해야 됩니다. 분실해도 재교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받은 등기필증은 오로지 값만이 몇 개? 딱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상황에서 갑이 을에게 매매하고 소유권 등기를 했다. 그럼 갑과 을이 등기 신청할 거 아니에요? 이때 갑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을은 등기 권리자가 되죠? 이건 이해되시죠? 자, 이때 등기소에서는 갑과 을 공동신청 요구하죠. 공동신청 요구하는 이유는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지만 권리자, 의무자 중에 보다 신경을 쓰는 사람은 단연 의무자입니다. 의무자. 여러분 이제 민법을 배우니까 민법에서는 항상 누구 중심으로 보느냐. 돈 줬는데 권리 못 받았다. 돈 줬는데 물건 못 받았다. 채무불이행 해가지고 맨날 돈 주고 물건 못 받은 사람. 그 사람을 주체로 다루니까 이 사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등기법에서는 돈 준 사람은 별 볼 일 없어. 별 볼 일 없고 현재 권리 가진 자가 별 볼 일이 아니고 이 해뜰 일이 있는 거야. 자, 왜 그러냐? 자, 우리 여러분 민법에서 법률행위 자유원칙이라는 거 배우셨죠? 법률행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법률행위 이 사람과 할 거냐 말 거냐, 저 사람과 할 거냐 말 거냐. 상대방 선택 내 마음입니다. 상대방 선택 자유. 맞죠? 그 다음에 이 사람과 계약 체결을 할 거냐 말 거냐. 체결 여부도 내 마음이야. 그리고 이 사람하고 하기로 했더라도 돈을 얼마 받을 거냐.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합의하는 거야. 맞죠? 그래서 법률행위 자체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소유권 가지고 있다. 그럼 소유권을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누구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그럼 소유권을 넘기더라도 누가 넘겨야 돼요? 소유자인 내가 넘기는 거야. 소유권 가진 사람이 사용수익 처분의 권한을 가지죠. 그럼 소유권을 남에게 넘길 수 있는 자는 누구뿐이에요? 그건 소유자, 그 사람뿐이죠. 그러면 등기소에서 중요한 것은 자, 이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러 오는 사람 중에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등기소, 등기관 눈 한 번 잠깐 속이면 그러면 수억, 수십억짜리 부동산이 사기꾼들 앞으로 돼버리죠. 금매, 가격을 싸게 내서 팔고 토끼면 수억, 수십억이 한 자리에서 남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기꾼 중에서도 그냥 사기꾼이 아니고 아주 엘리트 사기꾼들이 등기소에 득식을 해요. 그 사람들이 오면 자, 남의 물건을 내 것인 것처럼 짜고 들어온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 A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15년 동안 같은 밥 먹고 같은 방에서 동거동락을 했다. 어디에서? 경북 청송에서.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15년 동안 학문 연구에 이바지했습니다. 무슨 학문? 위조학. 타인의 서류를 어떻게 위조를 잘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청송교도소에서 퇴소를 했어요. 돈이 있다 없다? 없다. 돈 만들어야지.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 집 우리가 팔아먹자. 근데 우리가 팔면 소유자가 아니니까 안 팔릴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등기관을 속여서 A가 내가 갑 행세할게. 너는 사는 사람 행세해라. 그래가지고 계약이 된 것처럼 해가지고 돈이 나한테 준 거 없지만 돈 줬다라고 짜고 계약서 짜고 만들어가지고 등기소에 갖다 내고 등기해주면 장땡. 을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니까. 맞죠? 그러면 금매해가지고 시세보다 싸게 빨리 팔고 반씩 나눠서 토끼자. 딱 맞잖아. 그래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수인 등기 권리자는 진짜 그 사람 와요. 이게 사기꾼이든 아니든 자신을 속인 사람 아니야. 그런데 매도인은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등기소에서도 자, 우리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는 자는 사용수익 처분의 권능을 가지자. 그러면 남에게 팔겠다, 소유권 넘기려고 온 사람이 소유권을 가진 자가 맞다면 그 사람이 갑한테 팔든 을한테 팔든 병한테 팔든 돈 받고 팔든 물건 받고 교환하든 공짜로 주든 지거 지가 하겠다는데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권리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 실제로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자, 그 사람이 이 사람 맞냐? 맞다면 권리자 맞네. 자기 권리,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단 말이야. 상대방이 누구냐는 문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매수인 내가 돈을 요번에 10억 줬거든요 하고 나오면 등기소, 등기관은 아이고 돈도 많이 모시고 장하십니다. 저기 소파에 찌그러져 계시고 자, 갑 이리 오세요. 당신 진짜 갑 맞수? 진짜 갑 맞냐? 당신이 갑만 맞다면 소유자가 자기 거 팔겠다는데 뭐 을한테 팔든 병한테 팔든 당신 팔고 싶은 사람한테 내가 이전 듣게 해줄 수 있지. 당신 갑이라는 거 내가 알아야 되겠어. 하고 이제 조사를 하는 거다. 이해됩니까? 누가 중요하다? 의무자가 중요하다. 권리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이해되죠? 의무자의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 의무자 맞냐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등기소에서 확인하는 방법 첫 번째. 당신이 갑이 맞다면 우리 등기소에서 갑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갑이라는 사람에게 등기필 정보를 교부를 해주는데 그거 이 세상에 딱 한 부. 등기소에서 누구에게? 갑에게 준 거 그거 하나밖에 없다. 당신이 갑 맞다면 그거 내놔봐라. 등기필 정보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맞다면 등기필 정보 제공이 되겠죠? 그거 내므로써 당사자, 의무자의 존재를 확인하는 서류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필 정보는 2번 다시 재교부를 안 해준다. 등기관 본론 앞에서 찢더라도 재교부 안 해줘요. 딱 한 부만 만들어줘. 그러면 만약에 분실했다. 어떻게 되느냐? 필 정보를 재교부해 주는 게 아니고 별도로 등기필 정보 없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제도를 거쳐야 됩니다. 제도를 안 해줘. 작년에 얘기 나왔다면 재교부해 주지 않는다. 중요하죠. 보관을 잘 하셔야 돼. 그런데 보관이 안 됐을 때는 또
본인 확인해서 등기할 수 있는 다른 제도는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되는 거다. 등기부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갑은 권리를 취득했을 때 등기부 정보를 받았죠? 즉 등기 권리자였던 자가 등기부 정보를 받는 거야. 그러면 여기 지금 둘이 등기 신청하는데 갑은 의무자 권리를 넘기고 을은 권리자 권리를 취득해야 될 자죠. 그러면 2번 소유권 이전 을하고 되면 그러면 을에게 등기소는 다시 한번 네가 신청했던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 필되었다 라고 또 등기필 정보를 교부를 해줍니다. 됩니까? 2번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 안 해줘. 그럼 갑이 가졌던 등기필 정보는 갑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고 을이 받은 등기필 정보는 을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권리를 가지는 자마다 각각 등기필 정보가 서로 하나씩 가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럼 갑이 가진 등기필 정보는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등 할 때 의무자일 때 나 갑 맞거든요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쓰다가 소유권을 잃어버리면 이제 등기필 정보 필요 없죠? 그럼 자기가 알아서 뭐 불쏘시개로 쓰든 뭐 코를 붙든 화장실에 갖다 놓고 비벼 쓰든 걸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을이 이제 받게 되고 그럼 을을 받은 것도 잘 가지고 있다가 을이 병한테 소유권 넘긴다? 그러면 등기소에서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부의 소유자라고 등기되어 있는데 당신이 을이라고 주장하지만 을 맞나? 내 확인해야 되겠다. 을이라면 등기소로부터 받았던 등기필 정보 가져와 봐라. 됩니까? 그렇게 확인되면 병 앞으로 이전 등기 되겠죠? 그러면 다시 병에게 등기소에서는 당신이 원하는 등기가 필되었다. 또 하나 만들어주는 거야. 사람마다 권리자마다 하나씩 만들어주는 겁니다. 됩니까? 자, 그리고 옛날에는 등기부에 등기가 되면 무조건 등기필증이라는 걸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자, 병이 등기했어요. 그런데 이 병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좀 안 좋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름을 안병하고 바꿨습니다. 병은 안 좋단 말이에요. 개명을 했어. 그러면 이 개명을 했기 때문에 병이라는 이름을 안병으로 바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등기를 해도 등기필증을 만들어줬습니다. 등기될 때마다 네가 기다리는 등기가 필됐다라고 만들어줬는데 지금 제도를 바꿨어요. 왜 바꿨냐? 자, 등기소에서는 뭘 확인하려고 하느냐? 당신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등기소에서 줬던 그 등기필증. 그거를 가져와야 당신이 실제 권리자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등기필증을 요구해. 이 사람이 이름 바꿨다. 등기 옛날에는 또 만들어줬다. 그럼 등기필증 몇 개? 2개. 그러다가 이사 갔어. 그래서 주소를 변경시키는 등기를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럼 또 만들어줘. 몇 개? 3개. 그리고 이 사람이 2층으로 정축을 했어. 그럼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단층에서 2층으로 바뀌었죠. 그럼 또 하나 만들어줘. 등기될 때마다 만들어줬단 말이야. 그러나 나중에 등기소에 제출해야 되는 등기필증은 딱 하나밖에 없어. 나 소유권 가진 사람 병이거든요. 처음 받았던 권리 취득하고 받은 등기필증. 이것만 줬단 말이야. 나머지는 필요 없어. 당신 집에 보일러 꺼지면 따뜻하게 난로 피울 때 쓰세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등기필증은 지금은 만들지 않겠다라고 해서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주는 경우의 수를 확 줄여버려요. 확 줄여버립니다. 그 정도만 잠깐 보죠. 그럼 등기필 정보는 언제 만들어주느냐? 자, 각종 권리의 보존, 설정, 이전 등기할 때 플러스 설정 가등기와 이전 가등기할 때 요때 해줍니다. 자, 그러면 권리가 보존된다. 아까 소유권 새로 생겼다 그랬죠? 그러면 새로 생긴 권리자 있으니까 등기필증 만들어줘요. 설정 등기한다. 설정은 소유권을 제외한 권리가 처음 생길 때 설정이라는 이름으로 등기합니다. 됩니까? 그러면 자, 전세권 나 등기한다. 전세권 설정 등기. 그럼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가지는 자가 새로 등기되겠죠? 그 사람에게 만들어준다. 자, 나 저당권, 은행에 돈 빌리고 은행이 저당권 등기하러 들어왔다. 저당권 설정 등기 되겠죠? 그럼 그 은행에게 저당권 설정 등기됐다는 등기필증 만들어줍니다. 자, 이전 등기. 내가 소유권이 있었는데 소유권 이전됐어요.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거 세 가지는 모두 공통점이 새로운 권리자가 생겼다.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권리 가지는 사람이 자, 주소를 변경해서 주소가 바뀌었다는 등기한다. 새로운 권리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자, 내가 단층주택을 샀는데 등기부 표제부에 단층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2층으로 정축을 했습니다. 그럼 등기부 표제부에 2층 주택으로 변경을 했겠죠? 등기부일정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왜? 권리자는 여전히 나니까. 문제 이해되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등기될 때마다 필정이라는 걸 만들어줬는데 지금은 권리자가 그 사람이라면 새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하나만 딱 만들어주면 그것만 써더라. 불필요한 거니까. 자, 그럼 말소 등기합니다. 권리가 다 돼. 전세권 3년 약정했다가 3년 기간의 만료로 해서 말소 등기합니다. 새로 권리 가지는 자 있어요? 없어요? 새로 권리 가지는 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등기부정 만들어준다? 안 만들어준다?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자, 내 전세권이 말소되면 안 되는데 잘못 말소됐어요. 회복 등기해야 되겠죠? 자, 회복 등기였습니다.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옛날에 전세권 등기할 때 받았던 등기부정보 있겠죠? 그거 부활시켰습니다. 새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언제 만들어준다? 보존, 설정, 이전. 이렇게 나왔지만 공통점은 권리자가 모두 새로 생겼다. 권리자는 그대로고 다른 등기 되더라. 만들어주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가면 가등기라는 걸 배우는데 설정 청구권 가등기, 이전 청구권 가등기 했을 때 가등기 필정보라는 것도 만들어주는데 이거는 아직 신경 쓰지 말고 자, 요것도 있습니다.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등기, 경정등기 하는 게 있는데 자, 변경등기와 경정등기는 등기부에 내용이 달라진 게 있을 때 그 달라진 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등기를 변경, 경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내 주소가 지금 화명동 100번지입니다. 등기부도 화명동 100번지로 등기되어 있겠죠? 그런데 내가 이사를 200번지로 가버렸어요. 그럼 등기부는 100번지, 실제로는 200번지. 안 맞죠? 그럼 100을 200으로 바꿔주는 게 변경 등기다 말이에요. 근데 내가 처음부터 200번지 사는데 처음부터 등기부에 100번지로 잘못 등기됐어요. 이거를 고치는 건 경정이라는 이름을 고칩니다. 그럼 다시 경정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 고친다. 경정 등기. 처음에는 맞았는데 나중에 안 맞는 게 있더라. 고친다. 변경 등기.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는 뭐 주소가 안 맞다, 뭐가 안 맞다 하고 고치지만 권리자 자체는 그 사람 그대로죠. 원래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지금 권리자가 뭐 되고 있어요? 추가되고 있어요. 그럼 그 추가되는 자를 위해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됩니까? 자, 이 부동산이 갑의 것입니다. 갑의 것이에요. 을 혼자 샀습니다. 그럼 을에게 등기필정보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죠? 근데 을 플러스 병 플러스 정 세 사람이 취득합니다. 예를 들어 집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취득해요. 그러면 가, 을, 병, 정 등기필정보 하나씩 받는단 말이에요. 권리자별로. 됩니까? 권리자별로 하나씩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을, 병, 정으로부터 A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A를 위해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처음에는 A와 B가 공동으로 사기로 했습니다. 자, B가 A를 바라보고 우리 집 살 때 누구 명의로 할 건데? 하고 결혼하기 전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A가 어허 요즘은 공동 명의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하고 자기하고 반반씩 해서 집 등기해야지. 그래 놓고 속으로 말한다. 안 사면 되지 뭐. 그런 생각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의외로 돈이 잘 벌려서 집을 사게 됐어요. 집을 사게 됐는데 자, A가 B한테 얘기합니다. 아, 우리 공동 명의로 하고 올 테니까 오빠 믿지? 갔다 올게. 기다려. 뭐 귀찮게 내가 대신하지. 내가 무슨 역할 할게. 이래 가가지고 지 이름으로만 딱 듣게 하고 온 거예요. 자, 이래 되면
처음부터 A, B 공동 명의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처음부터 B가 빠졌죠. 그러면 불일치하죠. 자, 이거는 처음에 맞았는데 나중에 안 맞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맞는 거야. 처음부터 안 맞는 거야. 이게 경정이란 말이에요. 경정. 그러면 A 명의로 등기가 됐으니까 등기소에서 A 명의로는 등기부정보 줬겠죠. 그런데 B가 새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A는 이전에 받은 게 있으니까 다시 만들어줄 필요가 없지만 추가된 자를 위해서 또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됩니까? 그럼 다시 등기필 정보는 기본적으로 권리자가 새로 생길 때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할 때 만들어주고 그거 제외하고는 원칙 만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변경과 경정이라는 이름의 등기는 원칙은 권리자가 바뀌지 않아. 그래서 만들어주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권리자가 뭐 되는 추가되는 변경이나 경정 등기할 때는 추가된 자를 위해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해주는 경우였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등기필 정보 아예 작성 통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들이 또 나와요. 그리고 등기필 정보 아까 등기의무자가 내야 된다 그랬죠. 이 등기의무자가 등기필 정보 안 내도 되는 제출, 면제되는 예외들을 또 배웁니다. 이런 거 쪽쪽쪽 하게 되면 정신을 휘달려도 한 40분에서 거의 1시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런데 시험에는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올 똥말똥하더라. 때리치운다는 얘기죠. 요 정도 알아두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 했다. 쉬어야 되겠다. 막 시계 보고 난리다. 안 쉴 기가. 그죠? 자, 236페이지 무시한다. 그죠? 공사. 자, 등기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정보라고 해서 여기에 농취점, 토지거래 허가 이런 얘기들이 가끔씩 시험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여러분 민법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한 번 더 배우고 오면 다음 과정에서 한번 살짝만 다룰 겁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239페이지 가면 05 등기사항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승낙이 필요할 때 이 얘기가 나중에 뒤에 들어가면 아주 중요하게 다시 등장을 해요. 그때 가서 하시면 됩니다. 해서 쭉 넘어가시고 241페이지 06 주민번호 또는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하는 정보 여기를 펴놓고 10분 쉽니다.